안녕하세요. 불과 작년 말까지 결혼 준비하고 있던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드라마에서나 봤던 내용을 현실에서 겪고 나니 정말 속이 터지다 못해 환장하겠더라고요. 저에겐 결혼까지 결심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만난 기간은 총 3년 가까이 되었었고, 저보다 2살 위의 남자친구와는 힘들었던 시절에 만나 서로를 의지하며 힘이 돼주던 관계였습니다. 덕분에 남자친구도 긴 시간을 잘 버텨내 지금은 뜻하던 바를 이룬 상태이고 저도 남자친구 못지않게 자리를 잡게 되었네요. 이제는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으로 양가 부모님께 허락도 받았습니다. 우선 저와 남자친구에 대한 배경 상황을 먼저 말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2년 동안 유학을 다녀왔어요. 덕분에 제가 하고 싶던 일을 할 수 있었고, 현재는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억대 연봉은 기본이고,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인센티브도 받고 있는데, 이 정도면 사회적으로도 확실하게 인정받는 위치라고 생각해요. 제가 마음 놓고 공부에 열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래도 저희 부모님 덕분이겠죠. 아버지가 일찌감치 사업으로 성공을 거두셨기 때문에 제가 중학생일 때부터 저희 가족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대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지금은 중국은 물론 다른 해외로 수출까지 하고 있는 중견기업으로까지 키워내셨네요. 덕분에 오빠와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전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오빠는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 상태이고 저는 오빠와는 달리 예전부터 금융업에서 종사하는 게 꿈이라서 전혀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도 나름 성과를 잘 내고 있으며 아버지 회사에 대한 욕심은 전혀 없고요. 이미 충분히 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친구 소개로 만난 남자친구는 당시만 해도 군의관으로 복무를 하고 있을 때였죠. 군 생활이라는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고 전역하고 나서 지금은 경기도권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집안의 외동아들인데 남자친구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척들의 자랑이나 마찬가지예요. 제 시부모님이 될 뻔한 두 분은 지방에 살고 계시는데 두 분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오로지 남자친구 뒷바라지에 매진을 하셨답니다. 한 달에 하루나 이틀도 쉴까 말까 거의 매일 가게 문을 여셨고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학원비며 과외비며 최대한 지원을 하셨다고 해요. 의대생이 된 이후에도 생활비며 용돈까지 모두 책임을 지셨다네요. 사실 남자친구를 처음 소개받았을 때도 어느 정도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시작했었고 아무래도 저희 두 사람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 결혼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지요. 물론 남자친구에 비해서 제 직업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요. 거기다 결혼하게 된다면 신혼집을 친정부모님께서 해주신다는 약속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손해보는 느낌까지 들었다니까요. 저희가 중매로 만난 것도 아니고 지난 3년 동안 자연스럽게 만나서 연애를 해왔기 때문에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라 부담이 있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상견례 전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남자친구의 부모님, 특히나 어머님께서 저를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셨어요. 그 자리가 완전히 처음 뵙는 자리도 아니었고 연애하던 시절부터 아버님 어머님 생신 때도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때도 어머님께서는 저를 그리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긴 했습니다. 우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전혀 이해를 못하시고 그저 은행원 비슷한 거라고 여기시는 듯 했죠. 더군다나 제가 2년 동안 미국 유학을 다녀왔다는 걸 가장 못마땅해 하셨는데 아마도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것들부터 해서 유학생에 대한 색안경을 낀 사람들 말이에요. 솔직히 미국에 있는 동안 저는 정말 공부만 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소용이 없더군요. 거기다 제 외모 또한 트집을 잡으셨는데 제가 키가 좀 큰 편입니다. 그런 저를 보고 여자가 키가 크면 없어 보인다느니 엉덩이가 너무 작아서 애 낳을 때 힘들 거라는 둥 은근슬쩍 저를 까내린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물론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마다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제 입장을 대변해 주긴 했습니다.
아버님도 제가 어떤 공부를 했고 현재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 못하는 건 매한가지였죠. 그나마 저를 이뻐해 주시는 것 같긴 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건 솔직히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결혼을 포기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어머님이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었던 건 뭐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본인 아들과 결혼하려는 이유가 오로지 의사 남편 한 번 얻어서 팔자 고칠 생각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이라면 저희 부모님도 부족함 없이 가지고 계시고 저 또한 연봉이나 인센티브까지 고려하면 지금 남자친구보다 더 많이 벌면 벌었지 모자르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결혼을 하더라도 의사 사모님 놀이나 하면서 집에서 놀고 먹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런 저의 뜻을 알리고자 어머님께 선물 공세를 했던 적도 있어요. 일부러 백화점에서 꽤 값이 나가는 브랜드로 가방을 하나 선물해 드렸는데 어머님께서는 네가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이렇게 씀씀이가 해프고 그러니? 니네 부모님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식으로 흥청망청 쓰다가는 금방 없어지는 게 돈이야 라고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선물을 챙기시긴 했네요. 물론 은근슬쩍 제가 얼마나 버는지 흘리기도 했지만 어머님은 제가 자존심 때문에 부풀린다고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이런 오해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결혼 준비를 하면서 슬슬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머님 마음을 돌리거나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는 건 아예 포기를 했죠. 어차피 결혼하면 남자친구와 둘이 살게 될 텐데 지방에 살고 계신 시부모님 눈치를 필요 이상으로 볼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작도 안 한 거였더라고요. 상견례 날짜까지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는 어머님께서 제게 따로 연락을 하시더니 남자친구한테는 비밀로 하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는 상황이니까 안 좋았던 감정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맛있는 거라도 사주시면서 저희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 말이에요. 기껏 2시간가량 운전하고 내려갔더니 어머님은 한껏 냉랭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남자친구를 의사로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따로 말하지 않아도 잘알 거라고. 그러니 지금 자기가 요구하는 게 염치 없다거나 무리한 게 절대 아니라네요. 딱 남들 하는 만큼만 하자면서 저한테 결혼 요구 조건을 이야기하시더군요. 남자친구 일하는 병원과 가까운 지역에 최소 30평대 아파트 한 채와 외제아 한 대도 뽑아달랍니다.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이 20평짜리 빌라 한 채를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굳이 30평대 아파트를 요구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었고 거기다 저나 남자친구나 이미 각자 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제차는 무슨 외제차를 해오라는 말입니까? 조건 보고 중매로 만났으면 또 몰라도 저희는 연애 결혼이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선망의 대상인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돈은 제가 더 번다고요. 집도 제가 해오고요. 그럼 오히려 남자친구가 뭔가를 해와도 해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제 표정은 썩을 대로 썩어 들어갔죠. 그걸 눈치채신 어머님은 지금도 자기 주위에 아들 소개시켜달라는 사람들이 줄을 섰답니다. 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월등히 좋은 조건들의 여자들이 넘쳐나지만 저희가 몇 년 동안 만나온 걸 알기 때문에 이 정도로 봐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사실 집 문제야 제가 좀 더 보태면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구할 수도 있고 외제차도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한 대 뽑아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억지로 삥 뜯기는 식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자기 아들이 개인 병원을 차릴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달라는 약속도 해달라는데 많이는 바라지 않고 딱 현금으로 3억만 밀어달라네요. 그리고 그 증거를 보고 싶다면서 결혼하기 전에 미리 현금으로 본인이 통장에 보관을 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아니 현금 3억이 누구 집 게으름도 아니고 그 돈을 왜 어머님 통장에 묶어놔 달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조건이었어요. 제가 뭐가 부족하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들어줘야 한답니까? 이건 마치 무능력하고 어디 모자란 여자가 의사 남편을 오로지 돈으로 사는 상황이잖아요. 다시 한번 어머님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쪽에서 자발적으로 하기로 한 신혼집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고요.
거기다 지금 저한테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이라고 아무래도 어머님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신 듯하니 따로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해보겠다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코웃음을 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답니다. 자기가 지금 저한테 요구한 조건들이 절대 과한 게 아니라고 그저 기본 중에 기본만 하는 거라네요. 심지어 어머님 아는 사람 중에는 자기 딸과 제 남자친구 결혼만 하게 해주면 집이랑 차는 물론이고 현금 10억까지 주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저 생각해서 조건을 많이 완화시켜준 건데 라며 너스레를 떠시더군요. 도무지 대화가 안 통한다 판단해서 저는 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던 간에 저희 결혼이고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네요. 물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자친구를 호출해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가 만난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비밀로 하라고 하셨지만 이게 어디 조용히 묻어두고 갈 일입니까? 저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남자친구에게 제가 따지듯 이야기했죠. 내가 어디가 못나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고요. 솔직히 지금 심정 같아서는 결혼이고 뭐고 당신이랑도 헤어지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그냥 무시하고 우리 생각대로 결혼을 진행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일이냐. 분명히 당신 어머니께서 해오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든 매듭을 짓고 정리를 해야 할 거 아니냐 따졌습니다. 그제야 남자친구도 알겠다며 자기가 어머니랑 통화를 해본다고 하는데 사실 그때 이미 결혼은 반쯤 포기했네요. 남자친구의 반응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은 상대 배우자만 흔들리지 않고 정상인이면 괜찮지 않냐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철이 들면서 제가 꿈꿔왔던 결혼은 단순히 당사자들만 좋아 죽는 결혼이 아니라 양쪽 부모님들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어머님이 저를 며느리로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고칠 의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아무런 갈등 없이 잘 어울릴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잖아요. 애초에 남자친구 어머니라는 사람이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기 아들 직업만 보고 시집오는 속물로 규정을 해버렸는데 여기서 어떻게 진정한 가족이 되겠냐고요. 그렇다고 제가 정말 남자친구 조건 하나만 보고 결혼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어찌저찌 조율을 잘해서 결혼까지 성공한다 해도 저는 어머님의 기본적인 인성이 바뀔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련을 가진 건 맹세코 남자친구가 의사라서가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만나왔고 사람 자체는 괜찮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걸려온 남자친구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는 너무도 쉽게 마음의 결정을 할 수가 있었네요. 남자친구가 그 사이 뭐라고 했던 모양인지 잔뜩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비밀로 해달라고 한 약속을 어겼다며 제가 그렇게 입이 가벼운 사람인 줄 몰랐다네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하도 난리를 쳤다고 그래서 현금 3억은 없던 일로 해준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마저도 나중에 병원 차리는데 도와준다는 약속은 지키라길래 저는 그러실 필요 없다고 대답했죠. 그냥 의사에 환장한 다른 여자 찾아보시라고 저는 아주머니 같은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실 생각이 없다 그랬어요. 전화기 너머로 뭐라 떠들길래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곤 곧장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했고요. 조금도 아쉽거나 속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끈질기게 남아있던 미련을 한 방에 날려준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고맙기까지 했네요. 그로부터 1시간도 채 안 돼서 남자친구가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자기는 죽어도 못 헤어진다며 매달리대요. 원래 해주기로 했던 신혼집까지 필요 없다면서 제가 원하면 상견례도 하지 말고 그냥 둘이서 결혼을 하잡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손을 꼭 잡으면서 입을 열었어요. 당신 어머니는 끝까지 아들로 장사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런 거라면 번지수 잘못 집은 거야.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하려 했던 거지 의사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고요. 당신이 중간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럼에도 어머님은 그 흔한 미안하다 사과 한 번 안 하더라. 설령 내가 여기서 양보하고 당신과 결혼한다 해도 어머님 눈에는 내가 그저 의사 남편의 환장한 여자로만 보일 거 아니냐. 그런 대접받으며 당신과 결혼을 감행할 만큼 난 순진하지 않다. 그러니 이쯤에서 그만하고
각자에게 정말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정답인 것 같다. 라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저를 붙잡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저는 한 번 더 놀랐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라는 사람에게 너무 크게 실망을 해서 그런지 남자친구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슬프지가 않았거든요. 그저 이 모든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한때는 눈앞에 이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뜨거운 제 마음이 식어버리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군요. 뻔한 이야기겠지만 그 후로 거의 한 달 넘게 남자친구는 제게 미련을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회피하기보다는 마치 아무 감정 없는 인형처럼 같은 말만 반복해줬고요. 그렇게 연락이 뜸해지다 어느 순간 완전히 이별했나 싶을 무렵 이번엔 남자친구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남자친구와 헤어진다고 할 때 잘 됐다면서 그 정도 조건도 못 맞출 거면 처음부터 본인 아들이랑 결혼할 자격이 없다고 하셨던 분이 이번엔 아주 저자세가 되어가지고는 아무 조건도 달지 않을 테니 아들이랑 다시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냐고 하시대요. 지금 자기 아들이 밥도 안 먹고 술만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파혼한 모든 책임을 당신한테 돌리며 원망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러다 사람 잡겠다면서 양보하겠다. 자기가 졌다고 마음껏 만나라고 말하는데 기도 안 차더군요. 양보는 얼어줄을 양보냐고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당신 아들 지운 지 오래니까 앞으로 이런 연락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혼자서 방방 뜨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한마디를 더 남겼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헤어진 건 사실이고 그 때문에 그 사람이 원망한다 해도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냐. 그러니 알아서 용서를 빌던 말던 그 모두가 본인의 업보라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남자친구 어머님 전화번호는 차단을 해버렸네요. 그 뒤로 벌써 수개월이 흘렀고 그쪽과는 이제 완전한 이별을 한 것 같습니다. 당분간 남자 만날 생각은 없는 상태고 혼자 여행이나 다녀올까 봐요.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